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초기 반응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 직전이니까요. 주요국들이 뭘 기대하고 또 어떤 걸 주목하는지 그 시각을 정리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특히 오늘 저희 이야기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에 나온 그 내용 그대로 왜곡 없이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맞습니다. 객관적인 전달이 중요하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미국 반응부터 시작해 볼까요? 백악관에서 익명 당국자 발언이 나왔는데 한미동맹 중요하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네, 늘 나오는 이야기죠. 동맹의 견고함. 그렇죠. 근데 동시에 그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 이걸 또 언급하면서 우려를 표했다는 점,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동맹 강조랑 중국 견제 메시지가 같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기사들 분석을 보면 이게 결국 이재명 정부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좀 발을 맞춰주길 바라는 그런 기대가 담긴 신호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피트 응우옌 국방부 대변인도 공식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동맹 현대화,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네, 공식적인 코멘트에서도 그런 기조가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 분석도 다양하던데요. 웬디 커틀러 전 대표는 당장 시급한 무역 문제를 딱 짚었고, 네, 현실적인 과제죠. 그리고 패트릭 크로닌 석전은 미국과의 철통 동맹이랑 누구와도 적이 되고 싶지 않다. 이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가져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줄타기가 될 거다. 이렇게 봤어요. 맞아요. 그게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빅터차 석자 분석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빅터차 석자요. 어떤 내용이었죠? 국내 정치적 기반은 굉장히 강력하다. 이건 인정을 하면서도 경제나 외교 환경만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가장 어렵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 때문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같은 국제정세 불안도 있고요.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중국의 수출 규제, 북한이랑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거, 이런 외부 요인들이 경제 회복에 다 역풍이라는 거죠. 아,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이네요. 네, 그래서 결국 경제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거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외교적 줄타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주요 외신들도 비슷한 지점들을 많이 주목하고 있죠. 보내주신 기사들 보니까 AP나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다들 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선이죠. 그렇죠.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동시에 경제 침체나 양극화 문제 그리고 역시나 미중 관계 속 균형 외교가 얼마나 복잡할 것인가 이런 우려들. 뉴욕타임스는 수십 년 내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내놨었고요. 아, 그런 표현도 있었군요. 반면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이랑 이 당선인의 균형 외교 노선, 이게 과연 조율이 될까? 여기에 좀 주목을 했고, 네. 로이터는 이 당선인 외교 기조가 과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워싱턴 일부에서 좀 궁금해한다. 이런 분위기도 전했고요. 불확실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시선을 일본으로 한번 돌려보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일단 당선 축하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고요. 네, 공식적인 축하 메시지였죠. 그러면서도 이 당선인의 과거 발언들을 좀 의식하는 듯 하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일본을 중요한 파트너라고 언급한 점, 이걸 또 강조했어요. 조기 정상회담이나 민간교류 활성화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비슷한 맥락이었죠.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고 한일 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하지만 뭐랄까 일본 정부 내 분위기는 기대 반 우려 반 약간 그런 느낌이 자료들에서 읽히던데요. 맞습니다. 딱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거죠. 아사히 신문 분석이 좀 흥미로웠어요. 과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도 하고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선거 때는 실용 외교 내세우면서 한일, 한미일 협력도 언급하고 이런 태도 변화를 짚었더라고요. 네, 그 변화에 주목을 한 거죠. 근데 동시에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구축이나 북한과의 채널 복원 같은 공약들, 이게 결국 일본이나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런 외교 관료의 우려 섞인 시각도 같이 전했어요. 미국 반응이랑 좀 비슷하게 관계 설정에 대한 불안감이랄까? 그런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다른 언론들, 산케, 니온게이자의 요미우리 신문 기사들도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선거 때 협력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과거사 문제 같은 데서 좀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이전 정부와는 다른 어쩌면 좀 더 강경한 노선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경계심이 상당히 뚜렷하게 보여요. 결국엔 진보 정권으로 바뀌면서 외교 노선이 전환될 가능성, 이걸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노선 전환 가능성에 대한 주시.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일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국과의 동맹 또 협력 관계 자체는 중요하다. 이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건 기본 전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면을 보면 미국은 우리 대중국 견제 노선에 좀 동참해달라 이런 요구가 깔려 있는 것 같고 일본은 과거사 문제나 대북, 대중정책에서 혹시 우리랑 좀 다른 길을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같이 있는 거죠. 상당히 복잡한 시선이에요. 네, 결국 핵심은 균형과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빅터 차석자가 지적했던 그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강력한 국내 지지를 바탕으로 이 당선인이 과연 미중 사이에서 또 한일 관계에서 어떤 외교적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인가? 네, 이게 보내주신 자료들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미국과 일본의 초기 반영들, 이게 앞으로 펼쳐질 외교 지형의 어떤 밑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료들 속에서 드러난 이런 국제사회의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한국 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어떤 변수들을 좀 더 주목해야 할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